세탁한 이불 하나 꺼내려면 위아래 이불 다 딸려 나오고 앞으로 쓰러지고 모양은 틀어지고 스트레스 받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전 이불장을 상하단으로 분리하는 건 절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거실은 양쪽으로 알차게 수납을 짜 넣었는데 이걸 모르고 짜면 1년 안에 다 뜯고 새로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달러 대표 박장호입니다. 제가 고객 상담을 해보면 인테리어의 최대 고민은 바로 수납입니다. 수납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누구나 다 생각하실 거예요. 그런데 무턱대고 수납을 많이 집어넣으면 인테리어 비용도 크게 오르고 공간도 굉장히 답답해질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나와 있는 곳은 서울 성동구에 있는 40평대 아파트예요. 여기 고객은 이 집에서 10년 넘게 거주하셨는데 수납 공간이 부족하시니까 밖으로 나와 있는 집이 너무 많아서 집이 더 좁아 보이고 답답했어요. 이번 영상에서는 개방감을 해치지 않으면서 공간별로 최대한 수납을 늘리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딱 짚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시고 주변 분들에게 꼭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발장을 제작할 때에는 깊이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현관이 좁은 경우 공간에 맞춰 신발장 깊이를 얕게 제작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러면 신발을 약간 비스듬히 집어넣거나 폭에 넣어야 해서 매우 불편해집니다. 좁은 현관에 신발장을 제작할 때는 최소 내경을 330mm 정도는 잡으셔야 신발 여유롭게 수납할 수 있습니다. 이번 현장은 내경이 350mm인데요. 공간이 넓다면 360까지 제작하셔도 됩니다. 한 가지 수납 팁을 더 드리면 보통 일반적인 단화 말고도 부츠라든가 목이 높은 구두도 많잖아요. 그래서 여유더블을 이용해서 높이를 조절할 수 있게 구성하시면 좋습니다. 또 신발장이라고 신발만 보관하는 게 아닙니다. 우산이나 간단한 공구 같은 것도 보통 여기 두고 쓰기 때문에 신발장 중간에 서랍을 한두 칸 넣으면 편리해요. 옷장은 수납할 옷에 따라 구체적인 치수가 달라지는데요. 예를 들어 긴 코트나 원피스를 넣는다면 행거 높이를 포함해서 최소 1500mm가 필요하고요. 셔츠를 걸 때는 최소 1000mm, 바지를 걸 때는 최소 1400이 필요합니다. 붙박이장을 만들 때 꿀팁을 좀 드리자면 선반을 많이 만들기보다는 서랍장을 추천드립니다. 보통 붙박이장의 최소 내경은 575mm인데 이거 꽤나 깊거든요. 옷장 내부를 선반으로만 구성하면 니트처럼 개어넣는 옷을 꺼내면서 뒤죽박죽 되기 때문에 여간 불편한 게 아닙니다. 수납은 많이 넣는 것보다 편하게 쓸 수 있게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이불장은 제발 이렇게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불은 대체로 부피가 크기 때문에 한 통의 상하단 선반으로 분리해서 폭을 860mm에 깊이는 575mm로 장을 제작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있어서 봄, 가을, 여름, 겨울 이불이 따로 있고 침대 커버라든지 커버 위에 까는 패드도 있잖아요. 베개도 있고요. 이렇게 많은 종류를 두 칸에 나눠서 보관하려니 정리가 잘 안 된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집에서 이불 빨래며 침대 정리는 제 담당이어서 잘하는데요. 세탁한 이불 하나 꺼내려면 위아래 이불 다 딸려 나오고 앞으로 쓰러지고 모양은 틀어지고 스트레스 받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전 이불장을 상하단으로 분리하는 건 절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만약 수납장 한 통에 이불류를 모두 넣어야 한다면 적어도 내부 공간이 4칸은 돼야 해요. 맨 아래 칸은 겨울 이불, 그 위에는 봄, 가을 이불, 그 위 칸은 여름 이불과 얇은 패드를 보관하고 가장 위 칸은 베개를 수납할 수 있는 선반을 짜두면 깔끔하고 사용하기 편한 이불장을 완성합니다. 주방 상부장은 그냥 외우세요. 제가 공식 딱 알려드리겠습니다. 상부장은 310mm 깊이가 일반적이고 내부 선반 구성은 3칸이나 4칸 정도 있어야 그릇이라든지 컵이라든지 주방에서 필요한 수납을 할 수 있어요. 상부장은 여닫이나 플랩도어로 시공하는 게 일반적인데 전체 여닫이로 시공할 경우 선반은 최소 3칸 정도 있는 게 좋고 상하단 플랩장일 경우 선반을 한 칸 만들어서 총 4칸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주방 총 길이를 3m로 쳤을 때 일반적으로 상부장 한 통의 너비는 850mm 내외로 3통 반 정도 들어갑니다. 만약 수납장을 좀 늘리고 싶다면 상부장을 2단으로 짜면 좋습니다. 머리와 가까운 부분은 310mm로 얇게, 머리가 닿지 않는 부분은 하부장처럼 575mm로 깊게 제작하는 거죠. 자주 사용하는 그릇은 얕은 상부장에, 큰 그릇이나 부피가 있는 물건들은 깊은 상부장에 보관하시면 좋습니다. 하부장을 편하게 쓰려면 최소 깊이 575mm 정도는 돼야 하는데요. 하부장은 개수대와 인덕션을 설치하기 때문에 깊이가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보통 허리를 숙여 냄비나 후라이팬을 꺼내야 하기 때문에 서랍을 고민하시는 분이 많죠. 그런데 서랍으로만 모두 구성하면 가격이 만만치 않아서 서랍과 여닫이를 적절히 섞어서 구성하시는 것이 훨씬 효율적입니다. 보통은 인덕션 하부나 아일랜드 쪽으로 서랍을 넣고 나머지 부분에 여닫이를 적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부장에 서랍 넣을 때 혹시 주의해야 할 점도 있나요? 네, 있습니다. 서랍을 넣을 땐 레일이 정말 신경 쓰셔야 합니다. 요즘엔 냄비나 무거운 그릇들을 서랍에 보관하는 경우가 많아서 레일이 약하면 나중에 수리 비용이 더 들 수 있어요. 그래서 초기 비용이 들더라도 주방 서랍은 무게를 잘 잡아주는 블럼을 추천드려요. 블럼 제품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레그락 박스 라인은 서랍 옆면에 막혀있는 구조고 텐덤 박스는 서랍 옆면 상단에 라인이 하나 들어간 구조예요.
이번 현장에서는 텐덤박스 중에도 최상급 사양인 인티보 제품이 들어갔습니다. 요즘은 발코니를 확장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짐을 마땅히 보관할 장소가 없습니다. 이럴 때 골프백이라든지 유모차, 자주 사용하지 않는 짐들을 보관할 수 있는 팬트리를 구성하는 게 편리한데요. 신축 아파트들은 보통 팬트리가 있지만 구축 아파트는 이게 없기 때문에 인테리어 할 때 놓치면 두고두고 후회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팬트리를 계획할 때에도 선반을 촘촘하게 제작할지, 큰 짐을 넣기 위해 공간을 많이 비워둘지를 잘 생각하시고 내부 구성을 계획하셔야 합니다. 이 집은 현관이 매우 좋았기 때문에 주방 세탁실에 이렇게 가로 730, 세로 670의 수납장을 설계했는데요. 이 정도로만 구성해도 주방에서 식료품이라든지 주방 세제 같은 걸 수납하기에 충분합니다. 또 안방 앞에도 팬트리를 구성해서 선반으로 촘촘히 수납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먼지 쌓이지 않는 책장 만드는 꿀팁 알려드릴게요. 보통 책장 깊이는 275mm, 높이는 350mm 만드는데요. 내가 가진 책에 맞게 깊이를 맞춰 제작하면 수납을 훨씬 깔끔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번 현장의 자녀분 책장은 깊이를 280에서 340mm 정도로 제작했어요. 아직 한창 공부하는 아이들의 경우 문제집이나 프린트를 보관하는 바인더 같은 게 많아서 깊이를 여유 있게 잡았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소설책처럼 작은 책이 많을 경우엔 깊이를 275mm를 짜면 앞에 10cm 정도 남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이 앞에 먼지가 자꾸 쌓이는 게 불편하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먼지 쌓이는 게 싫어서 저희 집 책장을 소설책 사이즈에 딱 맞게 제작했는데 옆에서 봤을 때도 슬립하고 공간 차지도 많이 하지 않고 먼지 쌓이는 틈도 없어서 만족스럽게 쓰고 있어요. 저처럼 이렇게 먼지 쌓이지 않는 책장을 짜고 싶다면 최소 깊이 150mm, 높이는 220mm 정도로 하시면 되고요. 만약 우리 집에 소설책보다 서류가 많다면 깊이 230mm에 높이는 320mm 맞추면 딱 알맞는 책장 사이즈입니다. 이 내용 딱 캡처하셔서 인테리어 할 때 적용하세요. 그럼 짐이 너무 많았던 집이 어떻게 싹 정리되는지 직접 보여드리면서 설명드릴게요. 예전 현관은 입구부터 엄청 좁았는 데다가 신발이 너무 많이 나와 있어서 좀 복잡했어요. 이 많은 신발이 다 깔끔하게 정리되게끔 현관 수납을 최대한 확보하는 게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공용 욕실 벽체 라인에 맞춰 현관을 최대한 확장하고 신발장을 2배 가까이 늘려줬어요. 기존에는 중문 옆에 그냥 죽는 공간이 있었는데 이 부분을 현관으로 편입하면서 실용적으로 구조를 개편해 준 겁니다. 그리고 신발이 많다고 장을 가득 짜게 되면 공간이 답답해 보일 수 있거든요. 신발장 하부는 바닥에 띄우면서 간접변물을 적용해서 좀 더 개방감을 주었는데 이렇게 하면 자주 신는 신발도 아래에 보관하면서 현관을 항상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어요. 신발장 맞은편에는 전신 거울이 있는데요. 전신 거울을 배치할 때도 디테일이 있습니다. 알거울을 설치할 때 벽에 그대로 부착하면 거울 두께만큼 튀어나와서 예쁘지 않아요. 그래서 벽체를 거울 두께만큼 목작업을 하고 벽체와 거울을 1대1로 시공하면 라인이 딱딱 맞는 현관을 만들 수 있어요. 신발장 도어는 UNS 무늬크입니다. 벽체나 도어 마감재로 많이 사용하는 제품인데 텍스처가 강하고 질감이 잘 느껴져 고급스러운 마감을 원할 때 아주 좋습니다. 현관 내부는 필름으로 마감하는 게 좋아요. 내구성도 좋고 오염이 됐을 때 관리하기 쉽습니다. 여기 중문은 여닫이 유리 도어인데요. 답답하게 보이는 게 싫다고 하셔서 프레임 없는 투명 유리로 제작했어요. 이렇게 중문을 새로 제작할 때는 천장의 기물을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 안 그러면 문이 열리고 닫힐 때 부딪힐 수 있어요. 여기는 중문 바로 위에 스프링클러가 20mm 정도 튀어나와 있었는데 위치를 옮길 수 없어서 100mm 정도 헤드를 주면서 마무리했습니다. 이런 거 많이들 실수하는 부분이니까 시청자 여러분도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거실은 양쪽으로 알차게 수납을 짜 넣었는데 이걸 모르고 짜면 1년 안에 다 뜯고 새로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외벽과 만나는 부분의 단열인데요. 단열이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장이 들어가면 결로 곰팡이 생기는 건 당연한 순서거든요. 단열을 할 때는 단열재를 이중으로 대고 기밀성 있게 제작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외벽에서 타고 들어오는 냉기를 막기 위해 모서리 벽체에서 500에서 1000mm 정도는 추가로 단열하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창 쪽 수납장 내경이 좀 줄어들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단열을 빼먹으면 안 돼요. 특히 이 집은 방마다 수납장을 꽉 채워서 제작했기 때문에 단열에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거실은 소파 뒷면과 TV 벽면에 모두 수납장을 제작했는데요. 수납력은 최대로 늘리면서 답답하게 느껴지지 않게끔 깊이를 세심하게 설계했습니다. 거실 TV장의 깊이가 350mm, 소파 뒷면 수납장은 깊이가 570mm예요. 거실을 넓게 쓰는 게 중요하다면 한쪽 면만 수납장을 넣는 게 좋지만 짐이 너무 많은 경우라면 이렇게 마주보는 장을 짜되 개방감이 느껴지도록 중간에 오픈장을 넣는 걸 추천드려요. 이거 있고 없고 차이가 큽니다. 오픈장 높이는 550mm로 여유있게 비워두었고 상부에는 간접조명을 넣어서 은은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어요. 여긴 아이들 그림이나 가족 사진을 둘 예정인데 핸드폰 충전을 한다든지 작은 스피커 같은 소가전도 두고 쓰실 수 있게 양쪽으로 콘센트를 넣어드렸습니다. 여기처럼 거실 양쪽에 키 큰 장이 들어가면 벽이 노출되지 않기 때문에 콘센트를 쓰기가 불편할 수 있어요. 장을 제작할 때 이런 점을 고려해서 곳곳에 콘센트를 만들어 두면 편리해집니다.
이 수납장엔 홈트레이닝 도구나 청소용품, 책이나 생활용품을 보관할 예정인데요. 청소도구 보관하면 지판 없이 제작해서 그대로 밀어 넣을 수 있게끔 신경을 썼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키 큰 장을 짤 때 주의할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샤시를 열고 닫을 때 간섭되지 않게끔 하는 건데요. 여기는 커튼 박스를 250mm로 확장해서 문을 여닫을 때 지장 없게끔 했습니다. 소파 쪽 수납장 컬러를 밝게 가져갔다면 TV장은 진한 월넛의 무늬목도로 마감해서 포인트가 되면서 거실의 중심을 잡아주도록 했습니다. TV벽은 하부를 띄워서 여백을 주고 간접 조명을 넣어서 아늑한 느낌이 들도록 했어요. 아래는 바닥 타일과 같은 600에 1200 타일로 단을 마감했는데 동일한 마감재를 사용하면 이면에 연결되면서 공간이 넓어 보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렇게 월플렉스장을 짤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을 한 가지 더 짚어드리면 조명 계획입니다. 요즘엔 스팟 조명을 많이 사용하니까 문을 열었을 때 걸리지 않게 위치를 잘 잡아주는 게 중요합니다. 맞춤장들은 보통 서라운드가 없기 때문에 문짝이 거의 천장에 닿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간과하면 문짝이 조명에 걸리면서 안 열릴 수 있습니다. 주방 수납을 2배 늘리는 방법, 이렇게 따라 하시면 됩니다. 여기 주방 구조는 좌우폭이 좁고 긴 형태인데 이렇게 좁고 긴 주방에서 일반적인 대면형 주방을 구성하면 아일랜드 길이를 충분히 확보할 수 없어서 효율적인 주방 구조를 만들기 어려워요. 사실 주방 수납의 끝판왕은 벽장 수납이에요. 이 집처럼 수납할 물건이 많다면 벽을 삥 둘러서 최대한 많은 수납을 할 수 있도록 구성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주방 벽실을 따라서 수납을 꽉 채웠더니 길이가 9m 정도 되더라고요. 여기가 40평대인데 이 정도 수납량이라면 5, 60평대 아파트의 주방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내가 요리를 즐겨 한다거나 가족 구성이 많은 집은 키친핏 냉장고가 사실 좀 작아요. 그래서 저는 기존에 쓰던 뚱뚱한 냉장고를 굳이 버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고객님도 최대한 수납을 많이 할 수 있는 기존 뚱냉을 그대로 쓰기로 했어요. 다만 이런 프리스탠딩 냉장고를 쓸 때는 냉장고장을 잘 짜야 합니다. 얘를 가린다고 냉장고장도 두껍게 짜버리면 거실에서 봤을 때 측면이 너무 답답하고 주방이 좁아 보일 수 있어요. 냉장고 위치도 팁을 좀 드리자면 조리대와 가까워야 합니다. 가열대, 조리대, 개수대 순으로 배치하고 냉장고를 가까이 두면 가장 쓰기 좋은 삼각동선이 완성됩니다. 식세기를 놓을 때도 내가 오른손잡이면 개수대 오른쪽에, 왼손잡이면 왼쪽에 배치해야 편리합니다. 전자레인지나 밥솥 같은 소가전은 키 큰 장에 자리를 잡아줬고 하부에는 지판을 없애서 로봇 청소기 집도 만들었어요. 이렇게 메인 통로 근처에 로봇 청소기를 배치하면 청소 후 로봇이 쉽게 귀환할 수 있습니다. 주방 안쪽에는 다용도실이 있는데 이 안에도 수납장을 짰어요. 작은 공간까지 놓치지 않고 최대한 활용할 수 있게끔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우수관이 있는데요. 붙박이장은 한 번 제작하면 이동이 어렵기 때문에 꼭 전공구를 만들어 두셔야 합니다. 안방은 휴식과 작업, 그리고 드레스룸과 파우더룸, 이 4가지 기능을 겸할 수 있게 설계했어요. 우선 안방에 가벽을 세워서 드레스룸 공간을 분리하고 내부가 보이지 않도록 스윙도를 설치했어요. 공간이 허락한다면 붙박이장을 넣으면 좋겠지만 여기처럼 제한된 볼륨 안에서 구성하려면 시스템 행거가 훨씬 효율적이에요. 최대한 많은 옷을 수납하는 게 목적이었기 때문에 오픈형 시스템 행거를 마주보게 설치해서 수납량을 최대로 늘렸어요. 이렇게 드레스룸을 구성할 땐 최소 폭을 1500으로 구성해야 해요. 여기는 전체 폭을 1700mm에 좌측 선반은 400mm, 우측 행거는 500mm, 그리고 가운데 통로는 800을 잡았어요. 이 정도면 간섭 없이 쓰기 편한 드레스룸이 됩니다. 붙박이장의 내경은 보통 575mm로 설정하는데 시스템 행거는 앞뒷면이 비어있기 때문에 400mm 깊이면 충분해요. 드레스룸 오른쪽에는 옷을 많이 걸 수 있도록 옷봉을 벽에서 250에서 300mm 정도 띄워서 설치했는데요. 여기처럼 천장에 행거를 시공할 때 몸무게가 꽤 나가기 때문에 천장 보강에 신경 써야 합니다. 이 현장은 천장이 좀 높은데요. 천장 슬라브의 상간격을 촘촘하게 단단히 받고 CVT 합판으로 보강해줬어요. 이렇게 하면 100kg 이상의 무게도 거뜬히 견딜 수 있습니다. 또 행거를 구성할 때에도 높이를 반드시 계획해야 합니다. 상의만 걸을 때의 높이는 1000에서 1100mm, 바지나 원피스, 코트 같은 긴 옷은 1500mm 높이를 구성하시면 좋습니다. 이번 현장은 걸어둘 옷과 개어둘 옷량을 미리 파악해서 최대한 수납을 늘리고 사용에 편리한 드레스룸을 구성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침실 내부 공간을 쪼개서 드레스룸을 만들 때 생각해봐야 할 게 창문 분할이에요. 보통 가벽에 샤시틀이 걸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샤시를 모두 교체하는 경우라면 샤시 크기를 드레스룸에 맞는 크기로 비율을 나누시면 좋습니다. 그래야 환기하기에도 편해요. 침실엔 침대와 책상, 화장대를 컴팩트하게 배치했습니다. 목공으로 하프 파티션을 세우고 1200에 550 사이즈의 대리석 상판을 올려 화장대를 만들었어요. 좌측엔 화장품이나 기타 용품을 수납할 수 있게끔 키 큰 장을 뒀습니다. 화장대 건너편에는 깊이가 얕은 책상을 넣었어요. 작더라도 침실에 꼭 책상을 넣어달라는 요청이 있으셔서 치수를 면밀하게 살피면서 구성한 책상입니다. 책상의 깊은 면은 500mm, 얕은 면은 300mm 정도 잡아서 간단히 노트북을 하거나 책을 읽을 때 불편함 없는 사이즈로 계획했어요. 침대 우측엔 침대 헤드와 같은 무늬목으로
얕은 선반을 만들어서 핸드폰을 올려둘 수 있게 했어요. 여기처럼 방에 여러 기능을 넣을 땐 기성 제품을 활용하는 것보다 제작 가구로 푸는 것이 짜임새 있는 구조를 만들기 훨씬 좋습니다. 욕실에서는 휴먼 스케일 얘기 좀 해볼게요. 안방 욕실은 일반적인 40평대 아파트보다 작은 편이에요. 기존의 양변기와 세면대만 있어서 샤워 공간을 만들어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양변기 위치는 그대로 유지하고 기존 세면대 자리는 샤워실로 바꿨어요. 양변기 와이드는 800mm, 샤워부스는 900mm로 확보해서 좁은 욕실이지만 쾌적하게 쓸 수 있게 했습니다. 타일 조적 파티션을 설치해서 공간을 분리하고 파티션 기피를 이용해서 샤워실에서 사용할 수 있는 선반을 넣었습니다. 샤워 공간 맞은편은 라운드로 처리한 오로라 인조대리석 상판에 탑볼 세면대를 배치했어요. 작지만 이 안방 욕실의 포인트가 되는 공간입니다. 또 여기가 창문 밖의 뷰가 상당히 좋아요. 롯데타워 불꽃놀이도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그 뷰를 살리면서 환기까지 용이하게끔 최대한 창을 크게 만든 점도 설명드리고 싶어요. 거실 욕실에는 욕조가 들어갔는데 욕조의 에이프런과 조적 파티션이 자연스럽게 연결되도록 타일로 마감했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양변기 폭이 730mm, 세면대 폭이 600mm, 높이는 870, 욕조 폭이 700, 길이가 1540으로 잡았어요. 보통 우리나라 아파트 욕실이 1500에서 2500 내외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 휴먼 스케일을 지켜주시면 딱 쓰기 편한 욕실이 됩니다. 제가 생각할 때 인테리어에서 가장 중요한 건 자기 만족이에요. 내 생활 패턴에 맞게끔 집이 착착 설계되면 정말 삶의 질이 수직 상승합니다. 공간은 늘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안에서 어떻게 가장 효율적으로 구성하는가가 핵심이거든요. 오늘 제가 알려드린 공식을 꼭 기억하셨다가 인테리어 계획에 꼭 반영해 보시길 바랍니다.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세요.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달러 대표 박장호였습니다.